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7일 목요일 굿모닝 화이트에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대행하는 김호수 차관과 검찰 인사 등을 담당하는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렀습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의 자기 정화를 위한 강력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후임 장관 인선에 시간이 걸릴 거라면서 조국 전 장관의 검찰개혁 방안의 후속 절차를 이달 안에 마무리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립니다. 그 반면에 지금 이제 검찰 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국무의 의결까지 이게 규정을 완결하는 절차 그 부분을 적어도 10월 중에 다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보면 이렇게 대검의 감찰 기능도 또 법무부의 감찰 기능도 그렇게 크게 좀 실효성 있게 이렇게 작동돼 왔던 것 같지가 않습니다. 검찰 내에 어떤 아주 강력한 자기 정화 그 기능이 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좀 방안들을 잘 마련하셔서 준비가 되면 저에게 한번 직접 보고를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검찰도 5번째 자체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난 지 이틀 만입니다. 검찰 개혁 논의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 개혁을 주도해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후 줄곧 침묵해온 검찰이 이틀 만에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대검찰청은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엄중한 뜻에 공감하며 검찰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자체 개혁 방안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특수부 축소와 파견 검사 복귀, 공개 소환 전면 폐지, 전문 공보관 도입 등에 이은 5번째 자체 개혁안입니다. 대검은 법무부와 협의해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조속히 마련하고 대검찰청의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인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0여 명 규모의 인권위 설치를 통해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 전반을 개선하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수사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서 발표한 공개소환 전면 폐지, 전문공보관 도입 등을 포함한 수사공보 준칙을 재정립해 사건 관계인의 명예와 인권을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수뇌부를 불러 검찰 내 강력한 자기 정화를 주문하기에 앞서 대검은 엄정한 내부 감찰도 강조했습니다. 대검 감찰본부장에 판사 출신인 한동수 변호사를 임용한 것처럼 내부 자정작용이 가능하도록 감찰 방안을 다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와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는 논의 과정에서 이견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이를 좁혀나가는 방향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이틀 만에 5번째 자체 개혁안을 발표한 것은 검찰이 앞으로 개혁 논의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정치권은 검찰 개혁 방안을 놓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어제 여야가 처음으로 머리를 맞댔는데 공수처 설치를 놓고 입장차만 확인한 채 헤어졌습니다. 우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처음으로 마주한 자리였지만 여야 3당은 뼈있는 농담을 주고받으며 6인 협의체를 시작했습니다. 저기는 그래도 융통성이 있어. 국민적으로 양보할 때 양보하고 형님이 양보를 안 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보 좀 해, 이 대표가. 하지만 1시간 반 만에 회의장을 나온 뒤의 분위기는 다소 무거웠습니다. 특히 공수처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더라도 비대한 검찰 권력의 분산과 통제를 위한 공수처 신설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그런 정도로 검찰 개혁을 한 걸 가지고 상당 부분의 검찰 권력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공수처 설치가 불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는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또 하나의 수사기관일 뿐이라며 반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조국 수사 등에서 드러난 것처럼 검찰을 현재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 마음대로, 대통령 입맛대로의 검찰기구, 사찰기구를 만드는 것이 바른미래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되면 공수처는 필요 없다면서도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합의점을 찾자고 요구했습니다. 여전히 공수처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생각들이 이견들이 있습니다. 설치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하냐 마냐의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고요. 지난 4월 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 신설 관련 법안은 2개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각각 제출했습니다. 판 검사와 경찰 고위 간부에 한해 제한적인 기소권을 갖도록 하고 있지만 인사권과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여부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회동을 통해 검찰개혁과 관련해 탐색전을 벌여 서로의 입장을 확인한 여야는 다음 주 이 문제와 함께 선거법 논의도 이어갈 예정이지만 순탄치 않은 논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수사가 막바지를 향하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하는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열립니다. 국감에는 윤 총장과 이른바 조국 일가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한동훈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등이 출석해 질의를 받게 됩니다. 조 전 장관 가족 수사와 윤 총장이 내놓은 자체 검찰개혁안 등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어제 검찰에 6번째로 소환돼 11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뇌종양 등을 진단받은 것으로 알려진 정 교수 측은 검찰에 입원 증명서를 제출했는데 의사 이름 등이 빠져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은 검찰의 요청에 따라 정 교수의 입원 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출된 입원 증명서에는 뇌경색과 뇌종양 등 정 교수의 병명과 함께 입원 기간 등이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담당 진료과가 신경외과가 아닌 정형외과로 되어 있고 법률상 증명서의 요건이 되는 의사의 면허번호와 병원 직인 등은 가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현재까지 받은 자료만으로 뇌종양과 뇌경색을 특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 교수 측에 추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은 입원 장소가 공개될 경우 환자 피해 등을 우려해 병원 이름 등을 가리고 제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정형외과와 신경외과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진료를 받았다면서 검찰이 추가 요청한 자료에 대해선 논의를 거쳐 제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건강 악화에도 불구하고 정 교수는 조 전 장관 사퇴 당일인 지난 14일에 이어 이틀 만에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습니다. 벌써 6번째 조사입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지난 조서를 우선 열람하도록 하고 사모펀드 의혹과 사라진 노트북 행방 등을 중심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관련해 정 교수가 재직 중인 동양대학교에서 채용 시험이 출제된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해서도 추궁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번 주 정 교수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었지만 정 교수 건강 문제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조 장관 동생 조모 씨도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검찰이 요청한 의료 기록을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조 씨를 불러 추가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입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은 경제장관 회의를 직접 주재합니다. 10달 만입니다.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청와대 안팎의 쇄신 요구가 커지자 대통령이 직접 검찰개혁과 경제 현안을 챙기는 모습으로 국정동력 살리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장관이 공석인 법무부의 차관을 어제 청와대로 불렀습니다. 추가적인 검찰개혁 방안과 강력한 감찰 방안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검찰 내에 어떤 아주 강력한 자기 정화 그 기능이 좀 될 수 있도록 저에게 한번 직접 보고를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오늘은 경제장관 회의를 주재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경제장관 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12월 17일 확대 경제장관 회의 이후 10달 만에 처음입니다. 출장 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제외한 경제관계 장관들이
대부분 참석 대상입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최근 경제 상황과 고용 동향을 포함해 경제 관련 현안에 대해 보고받고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삼성 디스플레이 사업장을, 이번 주에는 현대차 연구소를 방문해 우리 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키우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검찰 개혁은 물론 경제 전반까지 국정과제를 주도하면서 집권 3년차 성과 창출을 독려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여당과 청와대에 대한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되는 상황 속에서 인적 쇄신의 범위는 법무부 장관 교체로만 제한되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개혁과 경제, 민생을 챙기면서 국정 동력을 살리고 참모진 교체나 개각 등 인적 쇄신 요구를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YTN 신호입니다. 중요한 일이나 결심을 앞두고 백두산을 찾는 모습을 보였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오른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미국이 주는 고통에 인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자력갱생을 강조했는데요. 미국과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년 10달 만에 백두산에 올랐습니다. 첫눈이 내린 백두산을 백마를 타고 달려 한껏 정치적 위상을 과시했습니다. 각별한 애정을 보여온 삼지연군 건설 현장을 찾아선 미국에 보란 듯 자력갱생을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이 강요해온 고통이 인민의 분노로 변했다며 숨을 조일수록 앞길을 헤치고 계속 잘 살아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누구의 도움을 바래서도 그 어떤 유혹에 귀를 기울여서도 안 된다고 하시면서 오직 자력부강, 자력본영의 길을 불변한 발전의 침노로 정하고 지금처럼 계속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 높이 들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김 위원장의 백두산 등정 보도는 지난 2017년 12월 남북대화를 시작하기 직전 이후 처음입니다. 김 위원장은 고모부 장성택 처형,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탈상 등 중요한 정치 일정이나 결심을 앞두고 백두산을 찾았습니다. 북한 협상팀이 치욕스럽다고 한 북미 실무협상 직후 행보인 만큼 협상이 급할 것 없다는 여유를 드러내며 미국을 압박하려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내부적으로 탄탄한 입지를 강조해 협상이 무산될 경우 얼마든지 다른 길을 갈 수 있음을 시사했다는 관측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체제가 매우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또 그 과정에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이것을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그런 차원의 행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북미 협상 진행 중에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낸 건 예상 밖의 협상 실패로 큰 충격을 받았던 하노이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오늘 출근길은 찬 공기가 한결 누그러졌습니다. 어제 서울의 아침 기온은 9도로 때이른 가을 추위가 찾아왔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1.2도로 예년 기온을 조금 웃돌고 있습니다. 낮 동안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서울 낮 기온이 20도까지 오르면서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걱정 없이 대기질도 양호해서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현재 내륙을 중심으로 1km 미만의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습니다. 이천의 가시거리가 220m, 거창은 150m, 경주는 420m까지 좁혀져 있으니까요.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낮 동안 예년 이맘때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20도, 대전과 광주 21도, 부산은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곳곳에 가을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에 동해안과 제주를 시작으로 점차 그 밖의 지역으로 확대하겠고요. 이후 주말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에 추가로 태풍이 북상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북서태평양에서 열대 저기압이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나라로 북상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평양에서 사상 초유의 무관중 무중계 월드컵 예선을 마친 축구대표팀이 오늘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2승 1무를 기록해 H조 선두를 유지한 대표팀은 다음 달 레바논 원정 경기에 맞춰 다시 모입니다.
귀국 직후 취재진과 만난 주장 손흥민 선수는 북한 선수들이 매우 거칠었다고 전했습니다. 승점 3점을 챙기지 못해 아쉽긴 하지만 다치지 않고 돌아온 것만으로도 큰 수확이라고 말할 정도였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이기지 못한 건 너무나도 아쉽다고 생각했지만 선수들이 다치지 않고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정말 저는 너무나도 큰 수확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경기가 많이 거칠었고요. 저희 선수들은 전혀 그런 게 거의 없었는데 그쪽 선수들이 상당히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또 거칠게 반응했던 거는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당황이라기보다는 이 팀이 우리를 강한 팀이라고 생각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쪽에서도 상당한 피해를 보는 거는 경기를 졌을 때 상당한 피해를 보는 거는 그쪽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에 신경 쓰다기보다는 오히려 저희가 저희 경기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집중하려고 했던 것 같고 잠 자고 먹고 하는 거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벤투 감독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대가 거칠게 나와 경기가 자주 끊겼다며 상당히 안 좋은 경기였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O jogo não foi jogo pobre. Em termos de conteúdo foi um jogo pobre, um jogo em que nós não estivemos bem na primeira parte, tivemos muitas dificuldades para fazer aquilo que tínhamos planeado. Sabíamos aquilo que o adversário vinha fazer e que acabou por fazer. Tivemos, como já disse, pouca capacidade para levar o jogo para o lado que mais nos convinha. E encontramos depois outros fatores que obviamente não nos beneficiaram. O facto de haver um campo lento.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처음 나온 지 오늘로 한 달이 됐습니다. 돼지 농장 발병은 소강 상태지만 감염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야생 멧돼지에서 바이러스가 잇따라 검출되고 있죠. 정부는 기존의 방역 대책을 이어가면서 멧돼지 포획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정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린 야생 멧돼지 폐사체가 또 나왔습니다. 벌써 7마리째입니다. 발견된 곳은 철원군 민통선 안쪽. 지난 12일 감염된 폐사체가 나온 곳과 1.4km 거리입니다. 이 일대 야생 멧돼지 상당수가 감염됐을 거란 추정이 가능합니다. 방역당국은 총기까지 허용하며 대대적인 멧돼지 포획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르는 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은 일주일째 없습니다. 의심 신고가 몇 건 있었지만 모두 음성으로 판명됐습니다. 중점 관리 지역을 넓혀 집중적으로 방역하고 발생 지역 돼지들은 모두 수매하거나 살처분한 효과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바이러스의 생존력이 강해서 언제 어디서든 다시 고개를 들기 쉽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는 환경에 오래 생존할 가능성이 있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발생 지역과 농장에 대한 위험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평가 결과 살처분 농장의 돼지 재입식이 어려우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중점 관리 지역에서 운영하는 통제 조치도 기한을 두지 않고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가축과 분뇨의 반출입 통제,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에서의 축산 차량 이동 통제 조치를 연장 운영키로 하였습니다. 아직 원인과 경로조차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바이러스와의 전쟁으로 농가 피해와 불안감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도심 곳곳에서도 멧돼지 출몰이 이어지고 있는데 한 국도에서 10마리가 넘는 멧돼지가 이동하는 장면이 자동차 블랙박스에 포착됐습니다. 통영 앞바다에선 선박 충돌 사고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최재민 기자입니다. 산에서 멧돼지들이 계속해서 내려옵니다. 운전자가 놀라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멧돼지 한 마리가 차에 치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일어나 무리를 뒤따라갑니다.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멧돼지는 모두 11마리, 함께 생활하는 일가족으로 추정됩니다.
10마리가 넘는 멧돼지가 한꺼번에 포착된 건 드문 일입니다. 남한에는 멧돼지 천적이 없어 개체수가 급속히 늘면서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도 잇따라 발견되면서 적절한 개체수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박과 충돌에 파손된 레저보트에서 해경이 구조 작업을 벌입니다. 이 보트에는 3명이 타고 있었는데 1명이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2명이 다쳤습니다. 해경은 레저보트가 다른 선박과 충돌한 것으로 보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커먼 연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경남 사천에 있는 선박 부품 제조업체에서 난 불입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4,800제곱미터에 달하는 도장동이 모두 타 소방서 추산 1억 4천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장수군에 있는 목조 가옥이 시뻘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집에 있던 2명은 바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택이 모두 타 7천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경제 전망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고용률이 지금까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40대와 또 질 좋은 일자리인 제조업의 고용 한파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로 대폭 낮출 정도로 지금 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도 올해 성장률을 두고 이미 하향 조정한 목표치마저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수록 커지는 경제 위축 우려 속에서도 고용은 꾸준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달 취업자가 1년 전 같은 달보다 34만 8천 명 늘어 올해 들어 2달 연속 30만 명 이상의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특히 인구 감소의 영향도 반영된 고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비교 기준인 15부터 64살에서 67.1%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재까지 고용률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전년 동월에 비해서는 취업자의 증가가 개선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60대 이상에서 38만 명이나 느는 동안 40대는 18만 명 가까이 준 것을 보면 우리 경제의 허리는 여전히 취약합니다. 정부 재정으로 만든 일자리가 많은 보건사회복지업은 늘었지만 상대적으로 질 좋고 안정적인 일자리인 제조업은 무려 18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고용이 개선되는 것은 맞지만 부정적 요소도 여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고용 상황은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모두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고용 여건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일자리 안정을 이끌 경제 체질 개선과 구조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경주에서 신라시대 행렬도가 새겨진 1500년 전 토기가 발굴됐습니다. 토기에서 신라시대 행렬도가 발견된 건 처음인데요. 고구려 고분벽화와 내용이 비슷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쪽샘지구는 인근 대릉원과 함께 4세기에서 6세기 신라가 왕성하게 발전하던 시기에 조성된 왕족과 귀족 무덤 천여기가 있는 곳입니다. 이 가운데 쪽샘 44호 고분은 5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발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최근 높이가 40cm로 보이는 토기 파편이 발굴됐습니다. 그 파편에서 신라시대 행렬도가 발견된 겁니다. 말을 탄 사람들과 춤을 추는 사람들, 사냥하는 모습과 사슴, 멧돼지, 개가 새겨졌습니다. 신라 토기에서 행렬도가 발견된 건 처음입니다. 울주 천정리 각석에 신라 행렬도가 있긴 하지만 이번에 발견된 것보다는 간략합니다. 무용, 수렵, 기마 등의 복합 구성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발견된 행렬도가 이제 확실한 신라의 행렬도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행렬도는 특히 이전 시기 고구려 벽화와 표현이 유사해서 고구려와의 관계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인공을 크게 표현한 것이나 말갈기를 묶어 뿔처럼 표현한 건 안악 3호분, 바지와 치마를 입은 무용수의 모습과 사슴, 개가 등장하는 수렵의 모습은 무용총 벽화와 닮았습니다. 쪽샘 44호 고분의 또 다른 토기에는 갑옷을 입은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토기에 새겨진 말 문양 중 표현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경주가 신라의 수도, 흔히 말하는 신라 왕경으로서
그 면모를 갖춰가는 과정 중에 이 고분군의 형성과 신라의 발전 과정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 고분군의 조사와 연구가 반드시 필수적이다. 무덤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는 내년 상반기 발굴을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쪽샘 44호 고분은 직경 30m 대형 적성 목각묘로 직건층 무덤으로 추정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다음 주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만남이 주목되는 아베 일본 총리가 한국과의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책임을 여전히 한국에 돌리기도 했습니다. 도쿄 황보연 특파원입니다. 가장 가까운 나라지만 가장 심각하게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어떻게 할지 집권 자민당 의원이 아베 총리에게 물었습니다. 다음 주 열리는 일왕 즉위 행사에 지일파로 알려진 이낙연 총리가 참석하는 것을 염두에 둔 질문입니다. 即位の例にはイナギョン首相もいらっしゃると承知しておりますが、総理として今後ですね、日韓関係についてどのように取り組んでいかれるのか、ご見解をいただきたいと存じます。 아베 총리는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韓国は重要な隣国であり、北朝鮮問題をはじめ日韓あるいは日米韓の連携はが重要であると公認しております。 한국과 대화의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我々は対話は常に続けなければならないとこう考えております。そういう機会についてですね、我々は閉ざす考えは全くないわけです。 한일 관계가 악화한 가운데 아베 총리는 최근 한일 관계나 대화의 중요성을 거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태도가 두드러졌기 때문에 이번 발언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비칩니다. 이낙연 총리의 방위를 앞두고 아베 총리와의 회담을 조율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 양국 갈등을 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아베 총리는 그러나 한일 갈등의 책임을 모두 한국 탓으로 돌리는 기존 입장은 그대로 고수했습니다. 우리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어긋난다며 한국이 국제법을 어겼다는 주장을 반복한 겁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전 세계 귀빈이 모이는 이른바 국가적 잔치를 앞두고 한국과의 갈등 상황이 도드라지는 게 이로울 게 없는 만큼 이를 고려한 립서비스 이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에 대한 집중 질의와 여야 격돌, 국회 충돌로 고발당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압박 등이 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서 검찰에 대한 감찰 기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마련한 검찰 개혁안 시행 절차도 이달 안에 마무리하라고 당부하는 등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감염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야생 멧돼지에서 바이러스가 잇따라 검출돼 정부가 포획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여전히 총기 사용이 제한돼 멧돼지 퇴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여성을 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이른바 신림동 원룸 사건 피고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주거 침입 혐의는 인정했지만 성폭행 미수 혐의는 당시 행위만으로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는데 여성단체들은 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는 조국 국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하는 대검찰청에 대한 국감을 끝으로 여야 간 공방도 사실상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가 시작된 이후 단 한 차례만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장관 일가 수사에는 차질이 없나요? 언제쯤 마무리될 예정인가요? 수사는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부 일정과 언론 노출을 자제해온 윤 총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대검찰청 국정감사장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윤 총장이 처음으로 의원들 앞에서 조 전 장관 가족 수사 등에 대한 질의에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장관 가족 수사를 지휘하는 한동훈 반부패 강력부장도 출석합니다. 때문에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국감에 이어 과잉 수사라는 여당과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야당의 격돌이 재현될 전망입니다. 주국 장관의 낙마라는 그런 목표를 설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눈치 살피지 마시고 증거와 진실을 쫓아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미 조 전 장관이 사퇴한 만큼 예상보다 맥빠진 공방이 오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에서 수사하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고발당한 야당 의원들의 압박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겨레 보도에 언급된 윤중천 별장 접대 의혹에 대해서도 윤 총장에게 직접 답변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이 5차례에 걸쳐 발표한 자체 개혁안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대검은 법무부와 협의해 서울중앙지검과 대구, 광주지검에만 반부패 수사부를 두기로 했는데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 기반인 부산이 아닌 대구에 남기는 것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3년 국감에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돌발 발언을 남긴 윤 총장 입에서 어떤 발언이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6번째로 검찰에 비공개 소환돼 11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 측이 뇌경색과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한 서류를 제출했지만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서류라고 반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발급한 의사의 성명이나 의료기관 직인이 없어서 변호인 측에 추가 정보를 요청했다면서 현재까지 받은 자료만으로 뇌종양, 뇌경색 증상을 특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은 이번 병원 노출 우려로 병원 이름 등을 가리고 제출했고 검찰이 요청한 MRI 등 추가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정도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를 잘한 결정으로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1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조 전 장관 사퇴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62.6%로 집계됐습니다. 잘못한 결정이라는 답변은 28.6%, 모름 또는 무응답은 8.8%였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로 자세한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까지 청와대로 불렀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한 감찰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조국 전 장관이 마련한 검찰개혁안 시행 절차도 이달 안에 마무리하라고 당부하는 등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틀 뒤 문재인 대통령이 김호수 법무부 차관을 청와대로 불렀습니다. 검찰 인사와 조직, 예산을 담당하는 이성윤 검찰국장도 함께 불렀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거듭 역설했습니다. 특히 검찰에 대한 감찰 기능이 지금까지 잘 작동하지 않았다면서 강력한 감찰 방안을 마련해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검의 감찰 방안, 또 법무부의 2차적 감찰 방안들이 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검찰 내에 어떤 아주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좀 될 수 있도록. 조 전 장관이 앞서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은 이달 안에 국무회의 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끝내달라고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또 현재 활동 중인 법무검찰개혁위원회나 검찰이 내놓을 추가 개혁안도 챙겨서 역시 직접 보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검찰 의견도 잘 수렴해서 추가적인 그런 이제 계획 방안까지도 이렇게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차관께서 좀 중심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은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 절차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인 만큼 김 차관이 장관 부재라는 느낌이 들지 않게 역할을 다해달라고 독려했습니다. 이번 면담은 조국 전 장관의 사퇴로 검찰개혁의 동력이 혹시라도 사라질 우려가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개혁 작업을 지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대검찰청은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엄중한 뜻에 공감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법무부와 협의해 인권보호와 수사규칙을 조속히 마련하고 대검찰청에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인권위원회를 설치해 국민이 체감하는 인권보호 수사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서 발표한 공개소환 전면 폐지, 전문 공보관 도입 등을 포함한 수사 공보 준칙을 다시 정립해 사건 관계인의 명예와 인권을 보호하고 엄정한 내부 감찰로 수평적인 문화를 정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개 교섭단체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놓고 첫 회담을 벌였지만 서로 간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끝났습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와 각 당 법안을 뼈대를 만든 실무의원 등 6명은 국회에서 만나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1시간 반가량 비공개로 논의했지만 공수처 설치를 둘러싸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회동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이른바 보수 통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이합 집산이 빨라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커지고 있지만 현실적인 장애물도 적지 않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른미래당 내 별도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유승민 의원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의 만남 가능성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언제든 만날 수 있다며 기존의 모호한 답변에서 벗어나 꽤 진전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낡은 다 물고 새집 짓자라는 제 제안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또 만나자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받아들이고 한국당 내부 혁신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긴 했지만 약속이나 한 듯 황교안 대표가 곧바로 화답하면서 보수 통합의 군불이 본격적으로 짚혀지는 분위기입니다. 대화가 필요하면 대화를 해야 되고 또 만남이 필요하면 만날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회의가 필요하면 회의체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유 의원과 대립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대표적인 유의연계로 꼽히는 지상욱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사실상 분당이나 다름없는 당내 상황을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이분이 당원 당규를 파괴했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공연히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국정감사 이후 바른미래당발 야권 재편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 속에 창당을 앞둔 대한신당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입니다. 유성엽 대표가 활발하게 여러 곳을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또 그것도 잘 주시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만 하더라도 물갈이 공천했을 때 그대로 있겠는가 여러 가지를 봐야 됩니다. 하지만 야권 재편이 현실화하기까진 난관도 적지 않습니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에서도 안철수계와 유승민계의 생각이 다른 데다 여전히 한국당 내 친박계의 유승민 의원에 대한 반감도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면서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다당제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정계 개편에 속도를 내기보단 상황을 관망할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경제장관 회의를 주재합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최근 경제 상황과 고용 동향을 포함해 경제 관련 현안에 대해 보고받고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직접 경제장관 회의를 주재하는 건 지난해 12월 17일 확대 경제장관 회의 이후 10달 만에 처음입니다. 서울에서 한일 외교 국장급 협의가 열렸습니다. 우리 측은 방일을 앞둔 이낙연 총리와 아베 총리와의 면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깊은 대화를 나누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현 국면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현희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한일 외교 국장급 협의를 위해 서울을 찾은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에게 우리 측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총리와의 면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아직 면담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나루히토 일정의 즉위식에 180여 개국이 참석하는 만큼 일본 측 일정이 빡빡하지만 면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조율 중이라는 겁니다. 다만 면담이 이루어지더라도 일정상 긴 대화를 나누긴 어려워 많은 것을 논의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총리 방일 일정 협조 요청 외에 우리 측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철회를 요청하면서 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수출 당국 간 대화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또 후쿠시마 원전 처리 오염수 문제에 대한 우려를 상기하면서 일본 측에 투명한 정보 공유와 신중한 판단을 당부했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돌파구를 만들어야 되는 시점에서 실무선에 충분한 토의는 고위급 회담에 다양한 선택지를 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고위급 접촉이 이루어지더라도 해묵은 갈등이 한순간에 풀리진 않겠지만 갈등 해소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총리와 아베 총리의 만남 여부가 주목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회담을 오는 23일이나 24일에 여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두 나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며 일본 정부가 아베 총리와 지일파로 알려진 이낙연 총리의 회담을 통해 한일 갈등의 격화를 막을 실마리를 찾을 의향을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베 총리는 어제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우리는 대화를 항상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런 기회를 닫을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때이른 가을 추위는 물러났지만 오늘도 여전히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11.2도로 어제 아침보다 3도가량이 높고요. 봉화는 4.4도, 대구는 9도까지도 떨어졌습니다.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금세 선선해지겠고요. 봉화의 경우에는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까지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낮에는 안개가 걷히고 전국에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오늘도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전국의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은데요. 서울이 11.2도, 안동 9.3도, 울산 10.8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20도를 웃돌면서 선선하겠습니다. 서울 20도, 대전과 광주 21도, 부산은 22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전국 곳곳에 가을비가 지나겠고요. 주말 오전까지 동해안과 제주에 비가 온 뒤 맑고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국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지 꼭 한 달이 됐습니다. 잇따라 바이러스가 검출된 야생 멧돼지가 새로운 복병으로 떠올랐죠. 접경 지역은 멧돼지 사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일부 지역에선 총기 제한으로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야간에 민통선 이북 지역에서 사살된 멧돼지입니다. 사살 즉시 혈액 시료를 채취하고 현장을 소독한 뒤 지정된 장소에 매몰 처리했습니다. 총기 포획 작전 첫날 전국적으로 600여 마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야생 멧돼지에서 수차례 바이러스가 검출된 강원도 철원과 화천 등 발생 지역 인근에서는 여전히 총기 사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사살하라는 명령이 안 떨어져 갖고 부대에서 그래서 일단 현장 확인만 한 거예요. 아마 환경부 쪽에서 군단 쪽으로 가는지 군단에서 어차피 이 무슨 지휘 체계니까 우리가 지시가 없으니까. 발생 지역에 일단 울타리를 설치한 후 총기 포획을 시도할 예정. 하지만 그 사이 감염 야생 멧돼지 이동 반경이 더 넓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철원 접촉 지역 ASF 양성 나온 데 있잖아요, 멧돼지. 네네네. 그 지역은 못 하고 있는 거죠. 그 지역은 뭐 왜 못하냐면 철책을 지금 두르고 있거든요, 방어선 치느라고. 네네네. 해당 지역에서는 일단 급한 대로 멧돼지 포획 틀 보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멧돼지를 잡기 위한 포획 틀입니다. 전방 지역 그리고 민통선 안쪽에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멧돼지를 먹이를 통해 유인한 후에 무게가 느껴지면 철문이 닫히게 됩니다. 자치단체가 제작해 군부대에 전달하고 있는데 추수가 끝나 멧돼지 먹잇감이 부족해지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 산속이라든가 그런 부분보다는 그 군부대 주변 지역에 기존에 멧돼지들이 내려오던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갖다 놓고 총으로 쏘고 쇠로 된 틀을 깔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한 달, 접경 지역은 멧돼지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경기도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야생 멧돼지 총기 포획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산행할 때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야생 멧돼지 총기 포획 대상은 의정부와 남양주, 구리, 가평 등 경기 북부 4개 시군과 경기 남부 전 시군 등 24개 시군입니다. 경기도는 이들 지역에서 되도록 입산을 자제하되 불가피하게 산행에 나설 때는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도토리와 밤 약초 등 멧돼지의 먹이가 될 수 있는 임산물 채취도 불법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강화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자 도내 모든 돼지를 없앤 지역입니다. 농장주들은 정상화까지는 최소 2년이 걸린다며 막막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기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강화도에는 현재 살아있는 돼지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육지로 확산되지 않도록 3만 8천여 두를 예방적으로 살처분했기 때문입니다. 한때 5천여 마리를 사육했던 한 농장주는 체열과 분변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돼지를 살처분하면서 매우 안타까웠다고 토로합니다. 강화가 시행을 해서 더 이상의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기꺼이 그 대신에 우리를 먼저 하는 우리들에게 충분한 거기에 보상과 이어지는 삶의 터전이 준비될 수 있게끔 해줄 것이다 하는 신뢰의 믿음을 갖고 이제 모든 걸 살처분한 거죠. 살처분에 협조한 농장주들은 정부 보상 체계 우려의 시선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돼지 재입식을 통해 농장이 정상화되려면 2년 정도가 소요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의 농가 지원책은 6개월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농장주들은 비대위를 구성해 현실적 보상안 마련을 위해 목소리를 모으고 있습니다. 인천시 국감에서도 피해 축산농가 지원 대책이 논의됐습니다. 지금 농림부나 관계부처들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그 돼지를 잘 키워서 출하하는 것보다는 많은 그 피해를 볼 테니까 시장님께서 특별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고려 인삼축제 등 주요 행사가 취소돼 경기 침체를 맞은 강화군은 관내 돼지에 대해 선제적 살처분을 진행한 만큼 이제는 지역 경제 살리기에 나서겠다는 각오입니다. 이번 가을 여행은 바다와 산 그리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강화군으로 많이들 와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군은 이달 말부터 대형 콘서트 등을 재개하면서 가을철 관광객을 맞이할 채비를 다지고 있습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경남 통영시 욕지도 인근 해상에서 4.1톤급 레저보트가 다른 선박과 충돌했습니다. 해경은 구조정을 급파해 레저보트에 타고 있던 3명을 구조했지만 50대 남성 1명은 의식불명 끝에 숨졌고 2명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앞서 오후 5시 반쯤에는 경남 사천시 산안면에 있는 선박 부품 제조업체에서 불이 나 1시간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4,800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도장동이 모두 타 소방서 추산 1억 4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혼자 사는 여성을 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이른바 신림동 원룸 사건의 피고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주거 침입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논란이 됐던 성폭행 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경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성을 따라 승강기에서 내린 모자를 쓴 한 남성. 문이 닫히는 걸 막으려다 실패하자 문을 두들기고 손잡이를 돌리며 서성입니다. 이른바 신림동 원룸 사건의 피고인 30살 조모 씨의 범행 장면입니다. 조 씨의 범행은 10분가량 이어졌고 여성은 문고리를 붙잡고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신고 내용은 누가 배를 자꾸 누른다. 이런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가 됐어요. 영상이 공개되며 국민적 공분이 일었고 사회적 불안감도 커지자 검찰은 성폭행 미수와 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조 씨의 1심에서 법원은 주거 침입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쟁점이던 성폭행 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복도를 서성이는 등의 행동만으로는 분명한 성폭행 의도가 있었다고 명백히 증명됐다 보기 어렵고 조 씨가 살인과 강도 등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었다며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하나를 임의로 선택해 처벌한다면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라고도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가 없어 성폭행 실행의 착수로 보는 폭행과 협박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조 씨가 홀로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 공동주택 안까지 침입하고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주거 침입 성범죄에 대한 우려와 불안을 키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여성단체들은 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입법 체계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며 무엇보다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산업 육성에 총력전을 펴고 있는 아베 정권의 악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이 급감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태풍이 주요 관광지를 강타했습니다. 김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日本経済への影響でありますが、精査する必要はあると思ってますが、ざっと見る限りですね、与える影響は少ないん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けれど。 일본 관련 안 가요 안 사요 운동이 전개된 지 100일이 넘은 현재 여행망을 놓고 보더라도 일본 당국의 이런 전망은 틀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 당국의 통계를 보면 지난달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의 수는 지난해 9월과 비교해 볼 때 60%쯤 줄어든 약 20만 명입니다. 이 같은 감소폭은 지난 8월의 48%보다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전체 관광객에서 한국인 비중이 큰 후쿠오카나 벳고 등 열도 남쪽 지역 경제는 관광객 감소로 상대적으로 피해가 더 큽니다. 부산과 일본을 오가는 선박 이용자만 보더라도 지난달의 경우 약 2만 명으로 1년 전에 비해 무려 80%쯤 줄었습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초강력 태풍이 열도 주요 관광지를 덮치는 악재까지 발생해서 아베 정권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 달성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호쿠리쿠 신간센 고속열차의 3분의 1이 침수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고 니꼬와 하코네 등 도쿄 인근 유명 온천 마을이 폭우 피해를 크게 입었습니다. 특히 하코네 등산철도는 연내 모든 노선의 복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태풍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주말에 또 큰 비가 예상돼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등 관광 산업의 이중 악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급파한 대표단과 터키 대통령과의 회담이 잘 되지 않는다면 터키 경제에 파괴적인 수준의 제재가 가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안보리는 두 번째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인도주의 위기와 이슬람 국가 조직원들의 탈출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탈리아 정상회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터키의 군사 공격에 대해 말을 꺼냈습니다. 급파한 펜스 부통령 등 미국 대표단이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만날 것이고 성공적인 만남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관세 등 제재가 터키 경제를 파괴할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I think they'll have a successful meeting. If they don't, the sanctions and tariffs and other things that we're doing, we will do and are doing to Turkey will be devastating to Turkey's economy.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난에 대해서는 터키에서 오랫동안 준비해온 것으로 거듭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의회의 비난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부 시리아 철수 결정을 비난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미 공화당도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안이 실질적 효과를 내기에 미흡하다며 터키 제재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두 번째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인도주의 위기와 이슬람 국가 조직원들의 탈출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So the Council expressed deep concern over the risk of the dispersion of terrorists from UN designated groups, including ISIL. 15개 상임, 비상임 이사국이 모두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군사적 이슈에 대한 언급을 꺼리는 러시아 입장을 반영해 터키의 군사작전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스페인 대법원이 카탈루냐 독립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강행했던 지도부에 최고 13년형의 중형을 선고한 뒤 카탈루냐 민족주의 진영의 주민들이 사흘째 격렬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대는 바르셀로나 주요 도로와 공항 인근 등에서 타이어를 모아 불태우고
구속 수감된 카탈루냐 자치정부 전 지도부 석방을 요구하면서 경찰과 충돌해 200명가량 다쳤습니다. 카탈루냐 민족주의 진영은 현지 시각 18일 바르셀로나에 집결해 대규모 장애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BBC가 세계에서 가장 이상한 경기다. 조금 읽어보니까 더 이상한 경기였었죠. 관중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옐로카드 4장이 나왔고요. 경기 초반에 선수들끼리 신경전을 벌여가지고 감정 싸움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야구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벤치 클리어링이죠. (29년) 만에 평양 원정을 마치고 돌아온 축구대표팀의 주장 손흥민은 북한 선수들이 매우 거칠었다며 안 다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새벽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한 손흥민은 승점 3점을 따내지 못해 안타깝다면서도 선수들이 다치지 않고 돌아온 것만으로도 정말 큰 수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선수들이 심한 욕설을 하기도 했다며 경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안 다쳐야겠다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됐다고 덧쳤습니다. 관중도 취재진도 없던 평양의 텅 빈 경기장을 본 외신들은 기괴하다고 표현했습니다. 현장에서 경기를 관전한 인판티노 피파 회장은 북한 축구협회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4만 명 정도의 북한 관중이 예상됐지만 실제로는 텅 빈 평양 김일성 경기장. 이곳에서 경기를 지켜본 건 피파 등 축구 관계자와 평양 주재의 일부 외교관뿐이었습니다. 전세기를 타고 날아와 경기를 지켜봤던 인판티노 피파 회장의 실망감도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판티노 회장은 꽉 찬 관중석을 볼 수 있길 기대했지만 한 명도 없어 실망스러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명백히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도 언급하며 이번 상황에 대해선 북한 축구협회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 내용조차 깜깜이다 보니 무중계, 무관중처럼 이례적인 상황에 초점을 맞춘 외신 보도도 쏟아졌습니다. AP통신은 역사적인 경기가 미디어 암흑 상태에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우리 포털 사이트 이용자들의 반응까지 인용하며 북한 측의 비협조를 꼬집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남북 대결을 기이한 경기로, 영국의 데일리 메일은 가장 비밀스러운 경기라고 각각 언급했습니다. 독일의 키커도 기괴한 경기였다며 상황이 특이했던 만큼 무승부라는 결과는 부수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남북한이 유령 경기를 펼쳤다고 한 스페인 매체 문도 데포르티보는 북한이 약속한 경기 영상을 제공할지도 두고 봐야 한다고 언급하며 통일부의 바람과는 달리 북한의 협조 여부에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사실 평양 원정은 출발부터 북한의 비협조로 삐걱거렸습니다. 경기가 치러지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양시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7월 카타르 월드컵 조추첨에서 한국과 북한이 한 조에 편성된 직후부터 평양 원정 기대감은 고조됐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아시아 축구연맹 AFC에 평양 개최 공문을 접수한 건 보름이 지난 8월 초였습니다. 이후에도 북한의 무응답은 계속됐습니다. 중계와 취재진은 물론 응원단의 방북과 방북 노선 등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채 시간만 흘렀고 대표팀은 취재진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베이징을 거쳐 북한에 입성했습니다.
킥오프 직전 5만석 규모 김일성 경기장에 관중이 한 명도 입장하지 않았다는 첫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30분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네. 경기장에 5만 명 규모의 경기장에 관중이 아무도 없다. 한 명도 없다. 한 명도 없다고 지금. 설마 하던 일은 현실이 됐습니다. 사상 초유의 무관중 경기. 대표팀 선수들은 관중 대신 북한군이 보초를 서는 낯선 스타디움에서 경기를 치렀습니다. 생중계 없는 월드컵 경기에 축구 팬들은 간간히 문자로 전달되는 상황만 파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마저도 현지 인터넷 사정으로 현장 AFC 경기 감독관과 말레이시아의 AFC 본부, 축구협회까지 다단계를 거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경기는 무승부로 끝이 났지만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정부와 축구협회조차 정확한 무관중 배경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귀국하는 대로 그런 상황들을 좀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무관중 경기 어떤 배경과 어떤 의도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협회도 대표팀이 돌아오는 대로 선수단 방북 지연과 취재진 불허 등 AFC에 문제 제기할 부분이 있는지 따져볼 계획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오늘 플레이오프 3차전이 열립니다. 2연승을 거두면서 한국 시리즈 진출까지 단 1승만에 남겨둔 키움은 요키시를 선발로 내세웁니다. 물러날 곳이 없는 SK는 소사를 마운드에 올리면서 반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허재영 기자입니다. 플레이오프 1, 2차전의 분위기는 키움의 압도적인 우세였습니다. 두 팀이 팽팽하게 맞섰지만 중요한 승부처마다 키움의 집중력이 한 수 위였습니다. 역대 플레이오프에서 1, 2차전을 모두 이긴 팀이 한국 시리즈에 진출할 확률은 86.7%에 이릅니다. 키움은 3연승으로 플레이오프를 일찌감치 마치고 한국 시리즈를 여유롭게 준비하겠다는 각오입니다. 단일의 여유도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회가 된다면 어쨌든 저희는 총력전을 펼쳐서 또 잡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벼랑 끝에 몰린 SK는 신락 같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SK는 10년 전인 2009년 두산의 2연패 뒤 3연승을 거두고 한국 시리즈 무대를 밟은 기억이 있습니다. 2차전에서 한동민과 롬에게 타격감이 살아났지만 최정과 이재원은 여전히 무안타로 침묵하고 있습니다. SK로서는 3차전 선발 소사의 호투를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준비하는 과정도 좋았고 또 충분한 휴식을 가졌기 때문에 3차전에 소사 선수가 좋은 투구를 해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3차전에서 시리즈를 마무리 짓겠다는 키움은 요키시를, 극적인 반전을 노리는 SK는 소사를 선발로 예고했습니다. 프로야구 가을 잔치의 마지막 무대로 가는 팀이 가려질지 야구 팬들의 눈거기는 고척 스카이돔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다음은 프로농구 소식 살펴봅니다. 프로농구 창원 LG가 외국인 선수 라렌의 맹활약을 앞세워 개막 5연패 뒤 값진 첫 승을 따냈습니다. LG는 경남 창원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농구 홈경기에서 골밑을 집중 공략해서 30득점 15리바운드를 기록한 라렌의 활약에 힘입어 오리온에 74대 61로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개막 뒤 5연패로 부진하던 LG는 홈팬들 앞에서 시즌 첫 승을 신고하며 꼴찌에서 벗어났습니다. 네, 때이른 가을 추위가 물러났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 11.1도로 예년 수준을 조금 웃돌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전국에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낮 기온 20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곳곳에 가을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에 동해안과 제주를 시작으로 점차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하겠고요. 서울과 경기 북부는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겠습니다. 동해안과 제주도는 토요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진 뒤 그치겠습니다. 출근길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이천의 가시거리가 80m 등 대부분 지역의 시야가 많이 좁혀져 있으니까요. 교통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 많겠고 대기질 양호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은데요. 서울 11.2도, 대구 9.1도, 부산 14.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20도를 웃돌면서 선선하겠습니다. 서울 20도, 대전과 청주 21도, 부산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내내 맑고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